조선시대에 있어 노비는 하나의 물적 재산으로 취급하여 이러한 노비들이 어떤 사건에 있어 피해자일 경우에는 그 처리가 단순했고, 노비가 가해자일 경우에 있어서는 처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극형에 처하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유교적 이념을 시대의 가치관으로 강제해온 조선시대였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본성도 다를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삶의 내면은 특별할 것이 없었는데요. 임금과 상황에 따라 처벌의 경우는 달랐지만 한순간의 욕망은 이들을 죽음의 길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1395년 태조 4년 산해종 송산이 그의 주인 이중시를 역모죄로 고발했지만 차명당합니다. 신문에 보니 무고한 것이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주인 이중실이 자신의 처를 겁간해 그것을 참을 수 없었던 산해종 송산이 역모가 아니고서는 노비는 그 주인을 고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한 것이었는데요. 신분제 사회의 특성상 신하는 임금에게 충성하는 대신에 자신이 소유한 노비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으로서 절대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탐욕스럽고 포악한 주인에 속해 있는 노비의 삶은 참으로 혹독하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간부를 동원해 남편을 모살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는 했는데요. 대고를 지키는 정팔품의 무관벼슬인 산원 최안종은 자신의 고종사촌 동생인 김중명에게 모기절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 아내 중보가 김중명과 간통해 오고 있던 것이었는데요. 두 사람이 모의해 남편 최안종을 죽인 사실이 드러나자 간부 김중명은 달아나고 중보만 잡혀 교용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살인사건도 드문 일은 아니었는데요. 1399년 정종 1년 이미 숨진 종이품 벼슬의 중추원 부사 구성우의 처 유씨가 사형에 처해집니다. 처음 김익달에게 시집가 3일 만에 내쫓김을 당한 유씨는 구성우에게 제가 안타였는데요. 구성우가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가니 남편의 명복을 빌기 위함이라 하고 절에 드나들다 그곳 중인 신생과 간음하게 되었고, 중 신생이 때도 없이 유씨를 찾아 집에 오니 구성우의 사내종 소금이와 여종 영생이 틈을 엿보고 현장을 잡으려 했는데 기밀을 알아챈 유씨와 신생이 공모하여 먼저 두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일이 발각되어 두 사람은 죽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는데요. 유씨의 일을 들은 항복한 외인과 귀화한 야인 등이 그 기회를 틈타 정한공에게 죄를 용서하고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청하니 정한공이 물리치며 말합니다. 유씨는 사대부 집안의 여인이다. 차라리 죽더라도 그럴 수는 없다. 정종은 그 후 중들이 민가에 드나들지 못하도록 하는 금령을 내리게 됩니다. 고려시대에 성행했던 불교가 조선시대에 들어와 유교의 영향으로 위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부녀들은 절을 찾아 불공을 드리고는 했는데요. 그러는 사이에 다른 대상을 찾지 못하는 일부 여인들이 중을 상대로 욕종을 해소하고는 했고, 그의 나라에서는 부녀가 절을 찾는 것을 금하기도 합니다. 특히 집의 여종이 비첩이 될 때에는 그 운명이 주인의 뜻에 달려있는 여종으로서는 아기의 손을 벗어날 방도가 특히 없을 경우인데요. 그러나 그 안주인이 질투에 찬 난폭한 여인일 때는 죽음의 보복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물에 떠내려온 잔혹한 형상의 시체, 산속에 버려진 시신, 길 옆 으슥한 곳에 팽개쳐진 여인의 죽음들은 이런 경우의 여종일 경우가 많았는데요. 때로는 그 범죄 행위가 너무나 잔인해 비록 임금이 엄히 명하여 포상을 걸고 범인을 고발하게 해도 나서는 사람이 거의 없기 마련이었습니다. 목은 이세기 손자인 이맹규는 세종 때 병조판서, 이조판서, 예문관 대지하, 우찬성, 좌찬성 등의 벼슬을 지내면서 종 일품에까지 오르고 문종이 세자 시절 빈객이 되어 학습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성품이 온순하고 선량했던 이맹규는 비첩을 두었다가 질투 어린 아내가 여종을 죽여 내다버린 사실을 일찍이 고하지 않아 황해도 우봉현으로
귀양살이를 떠나게 되는데요. 그 후 유배지에서 심한 마음 아래를 하다가 세종의 부름에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객사하고 맙니다. 높은 벼슬에 오른 대신의 아내가 되었지만 그 마음 씀씀이는 보통의 여인들과 다르지 않았던 것인데요. 아내가 여종을 죽여 그 사실이 드러나자 아내와 함께 도망하기도 했습니다. 태조 6년 교소감 왕미가 여종을 간음하니 그것을 질투한 아내가 여종을 죽여 길가에 내다 버렸는데요. 주인의 위세를 앞세워 여종을 겁간한 것이었을 것이고요. 그것조차 거슬려 오히려 여종을 살해했을 만큼 극악한 주인을 두고 있는 당시 산호비의 처지는 처참한 것이기만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형조에서 죄주기를 청하자 왕미는 관직을 버리고 아내와 함께 도망해 버립니다. 태조는 명예 왕미를 파직하게 했는데요. 이렇게 한때의 위기를 피해 도망했다가 이 일이 흐지부지 되었을 때 다시 돌아와 인맥을 동원해 그 흔적을 지워버리기도 합니다. 1404년 태종 4년 사관원에서 아뢰면 박돈지의 이전 이름은 계양인데 장모를 간음하였다고 고소당해 신문하고자 하니 도망했었습니다. 그가 도망한 사이에 사건이 입증되어 박돈지의 죄는 문안에 기록되었는데 돈지가 이름을 바꾸고 다시 돌아와 성은을 입어 높은 벼슬에 오르게 되자 해당 관리들을 통해 저안을 빼돌려 기록을 없앴으니 돈지의 죄를 다스리소서. 일찍이 장모를 간음해 죄안의 기록에 남겨진 박계양은 이름을 돈지로 바꾸었고 과거에 급제했던 돈지는 벼슬이 오르자 권세와 인맥을 동원해 이전의 기록을 없앴던 것인데요. 그의 태종은 정성품의 안동 대도부사 박돈지를 파직합니다. 조선시대의 성풍속과 의식을 추단해 볼 수 있는 기록이 실록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의 선입견과는 달리 그 시대 사대부가 부녀의 실제 생활은 더욱 은밀했음을 알 수 있게 하는데요. 1399년 정종 1년 종이품 벼슬의 상위 중추원사 곽충보가 중사품 소감을 지낸 황문과 그 아내 등을 잡아와 결박해놓고 거의 죽게 될 정도로 때리고 그들의 입과 둘레에 인분을 바르는 극악한 짓을 저지르자 형조에서 그 사실을 보고하니 단지 청주로 유배 보내는 것으로 그칩니다. 곽충보는 무장으로 매구의 격퇴에 힘쓰고 태조 이성계를 따라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개국공신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규방 깊숙한 곳에서 생활하던 안방 마님들 여럿이 줄줄이 얽혀 잡혀 들어와 신문받게 됩니다. 처음에 곽충보가 일가라 하면서 정이품의 벼슬을 지내고 이미 숨진 김인찬의 처 이씨 집을 드나들면서 이씨와 간통해온 일이 드러나게 된 것인데요. 그의 사헌부에서 이씨를 옥에 가두고 신문하니 이씨가 혼자 갈 수 없어 길동무를 끌어댄 것입니다. 음행을 저지른 것이 나만이 아니고 중추원 부사 이용갱이 처 권씨 또한 그랬습니다. 중추원 부사는 종이품의 벼슬인데요. 자태를 근엄하게 하고 기품 있게 처신하던 대신의 아내들이 은밀한 곳을 찾아 이중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권씨는 이씨의 고자질에 날벼락을 맞은 것인데요. 그의 권씨 또한 잡혀 들어와 신문받게 되니 이들의 입에서 다시 실타래 풀리듯이 여러 마님의 이름이 새어나오게 됩니다. 곽충보는 그동안 공신임을 빙자하여 양가 여인을 겁간하고 무고한 사람을 때려 죽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공신임에 큰 처벌 없이 지나왔던 것입니다. 김인찬의 처 이씨와 이영경의 처 권씨가 옥에 갇히니 오금이 저리는 여인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는 알아서 먼저 도망하는 사람이 나오기도 합니다. 정이품의 찬성사를 지내고 숨진 정의계의 처 신씨는 이씨가 권씨를 끌어들였다는 말을 듣고 다음이 자신의 차례일까 하여 미리 주랭랑을 놓았는데요. 그만큼 속이 같은 마님들 어울림의 규모가 작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긴밀한 통신수단이 없던 시대였음에도 끼리끼리의 마음은 시원하게 통하고 있던 것인데요. 이들 중 자신의 음행 사실이 드러났다고 해서 그것을 치욕스럽게 여겨 자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도망은 신씨의 예상대로 이씨의 입에서 자신과 정이품 벼슬의 중추 조화의 첫 김씨 등 계속해 흘러나오자 신씨 등을 귀양 보내게 한 정종이 명합니다.
지금부터는 내실난 여인들의 말만으로 들은 일은 더 이상 캐묻지 말라. 이 일이 더욱 확산해 주체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일 텐데요. 김인찬의 이 씨는 인찬에게 제가한 것이었는데 전 남편 강세순의 사촌 형제의 아들인 강승평과 형 강대평이 함께 이 씨와 간통했으나 사면이 내려 특별히 용서되기도 했습니다. 이용경이 첫 권씨는 온경에게 세 번째로 시집간 터였는데 중들과 간통한 사실이 드러났던 것입니다.